네, 안녕하세요. 은남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 설계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구조기술사분에게 구조 설계를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그만 단독주택 구조 설계를 구조기술사분에게 의뢰를 했는데요. 소규모 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라는 구조기술사분의 이야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 설계 대상이 맞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해당 법령을 찾아보는 김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 네, 먼저 건축법 제48조 구조 내력 등 제2항입니다. 제11조 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11조 1항이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로 여기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죠. 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령 32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48조 2항, 예, 방금 봤던 거죠. 48조 2항에 따라 법 11조 1항, 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제2항 중요한 건데요.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이 1호에서 9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를 할 때에 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1호부터 9호까지 한번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그리고 목구조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거는 살펴보시면 박물관, 기념관 그 밖에 비슷한 걸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감옥 및 다목의 건축물인데요. 요거를 타고 들어가 보면 투수 구조 건축물 중에 일부가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축물이죠. 주택 및 공동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층수에 상관없이, 높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네, 다음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8조의 3,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내진 능력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다만 48조 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 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이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입니다. 예, 1항 법 48조의 3 제1항에서 방금 봤던 내용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진 능력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죠. 예,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로서 32조 제2항 1호 및 3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예, 32조 2항 1호 및 3호부터 9호까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맞죠? 32조 2항 32조 2항 1호, 예, 그리고 3호부터 9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예,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내진 능력 공개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는 3층이고요. 두 번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항 48조의 3 제1항 3호에서 1항 3호 방금 봤던 내용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32조 2항 3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2조 2항 3호부터 9호까지 3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집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도 내집 능력은 뭐 대부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다음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모두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는 얘기죠.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앞서 봤듯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3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간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이거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살펴보시면은 박물관, 기념관 같은 것들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중 일부,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장 중요하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의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 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건축 신고인 경우에는 구조 계산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소규모 주택은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도 안 해도 되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시에 제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 하라고 하더라고요. 허가권자들 대부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절차만 간단하게 할 뿐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신고든 허가든 똑같이 본다. 왜냐하면 건축 신고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절차상 간단하게 해줄 뿐이지 안전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고든 허가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구조계산을 하고 구조계산 서류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집 능력 공개 대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그리고 앞서 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500,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간 거리 10m, 중요도가 높은 건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중 일부, 가장 중요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의 모든 건축물이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이고 착공 신고 시에 구조 계산서 등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되며 내집 능력 공개 대상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집 면진 재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진 구조, 면진 구조, 재진 구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내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 및 내진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서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진 구조는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붕괴되는데 시간을 지연시켜 준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 6.0 정도 지진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면진 구조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진 하중으로부터 건축물을 분리시키는 면진 구조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집안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진의 진동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면진 구조로 건축물을 건축하면 진동이 완화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안전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재진 구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을 감지하고 재진 장치가 작동하여 구조물의 감성, 감쇄 등을 제어해서 피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 능력 공개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진 설계 대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내진 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